오늘 주목할 만한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영웅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이런 슈퍼 히어로들도 있겠지만요. 그건 이제 가상의 인물들이고요. 우리 주변의 슈퍼 히어로라고 하면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안 좋아! 그만하자, 제발. 야, 빨리 내려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금방... 네, 영화 소방관의 한 장면 보고 오셨습니다. 소방관 분들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을 위해서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가 수백만 원을 배상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손 변호사님, 이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이제 불이 났고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출동한 소방관들이 이제 주민들을 대피하기 위해서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일단 2층, 3층 각 세대 문을 두드리면서 안에 있던 입주민 5명을 이제 스스로 대피시켰고 옥상으로 올라간 입주민 2명도 구조했는데 이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보다 보니 혹시 집 안에 있는데 혹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2층에서 4층 사이에 6가구의 현관문을 이제 강제로 여는 가정들이 불가피하게 필요했고, 그 가정에서 현관문 수리 비용 관련해서 총 800만 원 가량의 이제 손해가 발생을 한 겁니다. 800만 원이요? 그렇지만 상당히 이제 큰 금액이긴 하지만 워낙에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제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불이 시작된 가구의 집주인은 안타깝게도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또 화재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서 현재 이 강제 개방으로 인한 피해 금액을 어떻게 배상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화재가 발생한 집주인이 사망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집주인에게 배상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망자의 상속인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채무도 상속이 될 여지가 있는데, 집주인이 한 30대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민사상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배상이나 보상이 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통상 이래서 이런 화재보험 같은 걸 많이 가입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가입도 안 돼 있는 상황에다가 그럼 소방당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관련한 행정배상 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이때도 요건이 소방의 실수, 과실일 때만 이제 이 배상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소방과 관련한 기본법에는 손실보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손실보상이 가능한지는 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강주소방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관련 예산이 연 예산이 1,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걸 지급하면 대부분 또 그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럴 경우에 이 소방청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관련 예산 1,000만 원 중에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알려지니까 온라인상에서는요, 일부 누리꾼들이 이 주민들을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방당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민들은 앞으로 119 신고도 못하게 해라, 이런 댓글도 달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한번 취재를 해봤어요, 소방당국에. 그랬더니 이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혹시 도움받을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지금 판단이 났는데 혹시 더 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방법을 좀 요청을 하신 거여가지고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런 취재 내용이 없으면 사실은 오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은 소방관분들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구해줬더니 수리비 내놓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실 것 같은데 저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움을 받을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네, 저런 부분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받을 보상 체계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무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건물이나 주택에서 발생했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적절하게 처리됐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는 사각지대에서는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하거나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소방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논의 중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출동할 때 있어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또 불법 차량 문제가 있었죠. 최근에 중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출동을 하는데 불법 차량들이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차를 합심해서 저렇게 뒤집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중국에서도 소방관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변호사님, 그런데 우리 소방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 소방차가 출동할 때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그냥 밀고 가도 상관없는 걸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2018년에 개정이 됐죠. 소방기본법에는 이런 상황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무적으로 이 강제 처분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건데 아하. 통계만 보시더라도 이게 개정안이 시행되고 2023년까지 실제 이런 처분으로 이동된 어떤 조치는 단 4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강제 처분과 관련한 훈련은 또 굉장히 5,300회나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즉 이렇게 훈련을 열심히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강제 처분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 이런 점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강제 처분이 어려운 주요한 원인으로는 그 이후에 따르는 책임 소재의 문제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선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해야 되는 조치들이나 관련된 공문을 작성하는 일도 적지 않은 노고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부담으로 이제 이런 강제 처분을 할 근거 조항이 있으나 현실에서는 하기 어렵다는 거고 예. 최근에 2024년에 딱 2건인데 그때도 23년 2월에 인천에서 화재가 났을 때 정차된 오토바이를 들어서 이동시킨 사례가 한 건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신중하게 이동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말 실무적으로는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알아봤습니다.